네, 동시효과 상황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장 종료까지 한 5분여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거래소 보실까요? 네, 거래소가 현재 2.3% 하락에 잡히고 있습니다. 2,651에서 마감되기가 받아놓고 있고요. 오늘 상당한 출렁임을 겪었기 때문에 네, 마감가 얼마 나올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장중 저가가 2,644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 지점보다는 조금은 더 만회가 되면서 오늘 마감 종가 올릴 것 같고요. 시가 2,680대에서는 많이 아쉬운 네, 마감 종가 찍힐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2.1%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881선에서 마감되기가 받고 있고요. 장중 고가가 오늘 889, 시가가 오늘 고가였고 878까지 미끄러지게 되면서 880선도 장중할 때는 내줬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밑골이 달면서 마감되는 형태는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비슷하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 초반대 정도 내림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동시효과에서 신송홀딩스, 네, 여기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밀파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파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우크라이나에서는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이 되면서 해외 곡물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6,920원에 호가되고 있고 이 자리가 신고가로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지금 곡물과 관련된 글로벌 식량 위기 나오게 되면서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 효성 OMB가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래대금 급증과 함께 역시나 상한가 들어가면서 14,600원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쪽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뉴페이스가 또 누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료와 유기농 자재 연구개발 회사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누보가 오늘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풀렸던 상한가 다시 돌아가면서 3,045원에 호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 오늘 곡물과 비료 관련된 쪽으로 완전 매기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서 샘표 주가도 지금 호가 강합니다. 19%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시아 종목가 10.5%, 네, 미래생명자원이 꾸준하게 시세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 윗꼬리, 밑꼬리 모두 다 달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 11% 가까운 상승 호가 받게 되면서 9,530원에 호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를 좀 보실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에서는 좀 약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장중에 세 종목이나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포메탈과 LR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앞에서 여인수 전문가도 이런 방산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확정은 짓자라는 멘트 많이 드렸는데 호가 구간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봉으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2.3%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고점주에 대한 매도가 방산주에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이 0.9%, 포메탈도 1% 가까운 하락 호가가 접수가 되면서 오늘 변동이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변동일시 오늘 또 빠지는 게 거래대금 2위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붙었던 HM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가 구간의 상황은 조금 안 좋습니다. 4.8%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33,7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랠리 폈었던 종목들이 지금 막판에 매물 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킹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전쟁 관련주 안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된 강세가 더 연결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에너지주에 대한 제재가 이제 본격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지금 강경 모드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향로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국석유가 오늘 거래 실리게 되면서 9.49% 상승호가 나오고 있고요. 24,800원 기록이 됩니다. 다만 장중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길게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종목이라는 점 확인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대형주들 시세도 잠깐 좀 봐드릴까요? 네, 대형주 안에서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자리를 못 지켜줬는데 SK하이닉스가 3.6%입니다. 그래도 네, 양봉으로 오늘 마감 들어올 것 같고요. 장중에 두 종목의 흔들림이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쪽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9% 내림세로 7만 원 선 방어 가까스로 할 것 같고요. 장중에 깨졌던 7만 원 선이 회복이 되면서 7만 100원권에서의 마감 대기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주가 안 좋았죠. 네, 표정이 안 좋았는데 LG화학이 4% 넘어가는 하락국.
유난히 좀 길게 느껴졌던 월요일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우리 장중 내내 접수가 되면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이 강했고 장중에는 이 무게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은 낙폭을 봤던 아찔하게 하단을 조금 더 체험해야 했던 오늘 시장으로 해서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게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쟁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종목은 아무래도 곡물 관련된, 비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서도 오늘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제 매물 경계령이 나오게 되면서 막판에 흔들림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나 지수 관련된 대응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낙폭이 깊거나 신저가가 또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던 시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접근에 조금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접수하면서 오늘 장 마감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같이 좀 보실까요? 오늘 일본 증시가 많이 힘들었는데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연이틀의 급락권으로 마감이 들어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는 2.9% 내주면서 25,221엔대 마감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 후반대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가지고 낙폭을 더 키우게 되면서 4% 가깝게 오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올라간 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의 초고수 급등의 인플레 우려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섹터상으로는 가장 부진했던 게 이제 자동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줄줄이 깊게 빠졌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큰 폭의 조정으로 마감이 기록이 됩니다. 중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기는 한데 이제 대외 변수보다는 조금 더 내부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자로 보면 나흘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나왔습니다. 5.5로 다소 공격적으로 잡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체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힘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라는 점 함께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굉장히 중요했죠. 환율이 처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1219원 선에서 오늘 스타트점을 잡았고 다이렉트로 1220원대 뚫고 올라갔고요. 러시아가 결국에는 강경 노선을 택하게 되면서 각 증권사에서는 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달러가 초강세 모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극단적인 원화 약세 구도가 펼쳐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1220원대 중반대에서 원달러 환율도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쉽지 않았던 우리 시장 정리해 볼게요. 네,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종목까지 특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권미라 앵커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우리 주식시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우려감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견조했지만 러시아의 원전 포격 소식 나오면서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주말 사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을 놓고 제재를 위해서 서방 국가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원유 생산 전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가 나왔을 때 국제유가가 $200 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에 따라서 우리장 월요일장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2.3%가량 하락하며 2651.31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11조 원 넘게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1.2%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도 1.23% 하락하면서 26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해서 처침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2650선을 깨면서 2644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650선을 지키면서 오늘장 62.12포인트 하락한 2651.3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원화 약세 속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이틀째 순매도하면서 1조 1,731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이틀 연속 매도하며 9,600억 원어치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조 1,076억 원 매수하면서 대규모 매수로 인한 지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종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통신업종망을 동반해서 순매수했고 나머지 IT와 서비스, 금융화학, 운송장비 일제히 매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은 운수창고였습니다. 3.42%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의료정밀과 음식료품, 증권과 섬유의복까지 나란히 3%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대체로 하락세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종목을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3.93%가 하락하며 51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나프타 수입, 국내 나프타 수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러시아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서 설비를 가동하는 NCC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 나오는 모습인데요. 유가 상승과 함께 최근 나프타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NCC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NCC 관련 주식의 하락세가 오늘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이 4%가량 밀려나면서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보겠습니다. KB금융이 오늘장 4.35%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의 종가를 나타냈는데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은행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는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의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 관련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 하나와 우리 같은 금융사들의 우려감들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해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주 KB금융의 낙폭이 깊게 나왔고요. 뒤이어서 카카오뱅크도 역시 2.77%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반도체주의 오늘 낙폭도 주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7만 원과 12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타났죠. 오늘장 이 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마감됐습니다. 위쪽을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종가 나란히 7만 원과 12만 원 선 부근에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이슈를 한 가지 살펴보시면 최근에 신제품 갤럭시 S22가 고의적으로 고사양 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성능을 집어넣고 하드웨어의 그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뢰감에 잇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보시죠. 자, 유가증권 시장의 오늘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주목됐습니다. 오늘장 유가가 일단 금요일장에 115달러 선을 WTI가 돌파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석유 관련한 종목들 주가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나란히 5%에서 9% 상승하면서 마감됐고요. 또 원유를 가지고 연료로 움직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나란히 3%에서 4%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주 삼성엔지니어링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5% 넘게 오르며 26,7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목재와 유연탄 그리고 합성 사파이어, 명태 등 러시아산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 차질 그리고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 랠리를 펼쳤는데요. 그 가운데서 종가가 눈에 띄는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멘트입니다. 국내 유연탄 수입 가운데서 75%가 러시아산인데요. 관련해서 시멘트주 주가 중에서 고려시멘트가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료, 사료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습니다. 미래생명자원, 효성 OMB, 조비, 남해화학 나란히 5%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헬륨 쪽 관련해서도 태경케미칼이 이슈를 받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부산물인 헬륨을 생산하는 국가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헬륨을 생산하는 설비를 완비하면서 헬륨 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헬륨 관련주로 태경케미칼이 부각됐고요. 16.9%까지 급등하면서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송홀딩스도 오늘장에 이슈가 부각됐는데요. 곡물 트레이딩 사업 가치가 부각됐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에서 밀 파종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외신 보도가 어제 나오면서 곡물 트레이딩 관련주 움직였고요. 신성홀딩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고려산업 그리고 보성파워텍,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러시아발 이슈로 움직였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주로 여러 가스전과 석탄 그리고 곡물 사업을 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란히 5% 넘게 상승하며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자동차주인데요. 자동차주 정말 많은 악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법인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었고요. 또 러시아 은행들의 스위프트 배제 소식에 따라서 또 이런 결제 대금의 지연 등의 우려감도 오늘장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 부품망에 대한 우려감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탈러시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성우하이텍, 인지컨트롤스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2%에서 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도 우선주와 함께 52주 신저가 경신하며 3% 크게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880선으로 후퇴하면서 마감됐는데요. 2.16% 하락한 881.5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22%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분봉 상황 보시면 889선 역시 시가가 고가가 됐고 장중에 880선을 깨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881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1,124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 쪽에서도 동반해서 8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953억 원 순매수 가리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역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일부 성장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펄어비스는 올해 중국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의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주 가운데서 가장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원의 주가 형성됐습니다. 2.2% 상승 마감했고요.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장 HLB가 4%의 낙폭으로 낙폭이 깊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화재 관련한 소식으로 움직였던 종목 보겠습니다. 22년 만에 대형 산불이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버다임이 소방차 사업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29% 넘게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1%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파라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설비는 아닙니다만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관련한 스프링클러 헤드 7종에 대해서 국내 형식 승인을 마쳤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장중에 18%까지 급등했지만 결국에 종가는 5.8% 급락 마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바이오 주식들이 이슈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풍제약과 일동제약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진입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풍제약, 일동제약 나란히 4에서 5% 크게 올랐고요. 콜대원 같은 어린이용 초기 감기약
치료제가 계속해서 크게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장중에 급등하다가 3% 플러스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BNC는 오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BNC는 오늘 식약처로부터 내용고용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요. 신약 모멘텀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오늘장 1% 상승이 그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NK세포와 ADC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